우선 저는 은석 13회 졸업생 민헌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QR 체크, 온도 체크 다 해서 최대한 여러분의 건강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 행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우리 회장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제 7대 총동창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장 기수가 11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로는 우리 배종민 회장님, 또 여자분으로는 정다미 회장님, 이렇게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정다미 선배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 우리 배종민 선배님 나오셔서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도 받았습니다만 제가 11기이면서 총동창회를 같이 이끌어왔던 배종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창회를 인수받아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행사도 많이 못했고, 그러나 이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많은 동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시점에서 저희 정다미 회장과 저는 이제 11기를 놔두고 다음 기인 12기로 이 모든 회장단을 옮기게 됐으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동문들께서도 이렇게 어렵게 나온 자리이신 만큼 좋은 추억과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즐기시면서 맛있는 식사와 동문들의 담소를 많이 나누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가실 진심으로 바라고, 또한 건강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시면 내년에도 못 뵙고 동무들끼리도 섭섭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늘 건강하셔가지고 좋은 자리 늘 빛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형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정다미 여 회장님께서 활동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11기 정다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임 회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해도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1월이 가고 2월이 가니까 조금 상당히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정말 전임 회장님들한테 엄청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서 저희가 2월 달에 부랴부랴 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총동문회를 이끌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머리 가지고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클리어 파일 폴더를 보시면 위드 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총동문회가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회수율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30여 분이 그 마지막 장을 보시면 낮장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동기, 또 후배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동안 오늘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오늘까지 있었던 활동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저희가 했던 은석 총동문회 활동을 잠깐 요약하자면요. 3월 달에 전임 회장단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회장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격려도 해주셔서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4월에는 4월 9일에 은석 초등학교를 연례 행사로 방문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사실은 동문 걷기 대회 및 스승이나 기념 동문 명예교사 수업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대치안으로 설문지에 나와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동기입니다. 정석재 서울대 약대 교수의 비대면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동문 골프대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비대면 랜선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동기 구자원 감독이 진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연례대로 동문 걷기 대회를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운석 미래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 동문 특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2021년 4월 9일에 제7대 배종민 회장과 동문 3명이 이제 모교를 방문해서 양경진 교장 선생님을 접견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교화인 편지 800송이를 여기 800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때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고요. 한인영 교장 선생님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동문 걷기 대회 대신에 줌 강연을 했습니다. 서울대 약학대학의 정석재 교수가 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시기가 굉장히 백신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았던 때라서 아주 시기적절한 어떤 그 강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 줌 강의에 좀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저희 동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은석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형과 학생들이 전부 이 줌 강의에 접속을 해서 아주 진지하게 많은 질문을 해줘서 아주 유용한 그런 줌 강연이었습니다. 정석재 교수의 프로필이 잠깐 나와 있고 당연히 우리 은석 초등학교 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6월에는 저희가 랜선 음악회를 했는데요. 또 저희 그 동기가 프렌즈 오브 뮤직이라는 악단을 감독을 하고 있어서 은석 동문회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랜선 콘서트를 했습니다. 러시안 음악에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그때 콘서트홀에 참여한 동문들이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2달 전에 저희는 이제 남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남산 둘레길을 3코스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체력에 따라 상중하 코스로 뭐 1시간, 1시간 반 뭐 이런 정도의 걷기 대회를 하고 또 그 야외에서 간단한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70여 분이 참석을 해주셔서 그래도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동기인 은석 11기 우창균 신세계 L&D 대표의 주류시장 현황 및 동향에 관한 강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은석 미래 포럼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모든 그런 줌 강연이라든가 그리고 랜선 콘서트는 저희가 은석 총동창회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모르신다면 다 꼭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오늘 강연까지 아마 조만간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꼭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면서 은석 총동창회 유튜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7대 총동문회 활동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1년여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선배님, 동기, 그 다음에 후배님들의 격려와 그 다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이루어졌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은석 동창회가 요새 유행하는 말로 지속 가능한 동창회로 번성하기 위해서 다음에 8대, 9대, 10대 동문회도 정말 활약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강연자 모시기 전에요.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이제 총무를 2년째 맡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행사를 많이 축소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힘들긴 했지만 또 10회 선배님들께서 굉장히 애를 써주셔서 그나마 1년 무사하게 넘길 수 있었고 또 올해는 또 우리 특히 배종민 선배님
아까 나와서 보셨겠지만 저보다는 외모가 조금 떨어지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하지만 또 상장기업 대표로서 이번은 저희 총동창회 이끌어 주시면서 뭐 금전적으로도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저희 후배들 밖에서 일하는 후배들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서 오늘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종민 회장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간단하게. 네, 그리고 우리 정담희 회장님 외모 굉장히 차도녀 스타일이시고 깐깐하시고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두 분의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정담희 선배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소 섭외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 폴더 순서지 볼펜 그리고 차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실 때 하나씩 챙겨드릴 김치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풍성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담희 회장님께 박수 한번. 네,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이벤트 우리 우창균 우리 11회 선배님 우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자리하시는 동안 우리 우창균 선배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학사 나오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초등학교 11회 동기십니다. 그리고 경력으로는 보시다시피 주로 주류 쪽에 술 좋아하시는 분 저분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동기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왔다고. 네, 그래서 오늘 주당들은 여기서 들으시면 아주 제가 내용을 살짝 봤는데 주당들이 아주 좋아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 우창균 선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1회 우창균입니다. 제가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학교에 계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의사분들이 많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외람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주류업계에 35년 정도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 현역이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방향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주류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좀 팁이 될 수 있는 그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글로벌 시장, 그 다음에 국내 주류 시장, 그 다음에 클로징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비맥주 두산그룹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두산그룹에서 있다가 그다음 M&A 돼서 롯데주류로 갔다가 현재는 신세계 R&B의 대표로 있습니다. 글로벌 주류 시장입니다. 글로벌 주류 시장은 전체적으로 2,200조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맥주가 한 34%, 그 다음에 전통 증류주입니다. 증류주라고 하면은 뭐 소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증류주 중에 1등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무슨 위스키나 뭐 이런 조니워컨 이런 게 아니고 진로 소주입니다. 참이슬이 전 세계 증류주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은 343조로 해서 한 15%, 그 다음에 위스키도 그 다음에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을 염려하다 보니까 무알콜 맥주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성주라 그래서 코로나 락다운이 오르는 홈술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하드셀처라 그래서 하드셀처라고 하면 정의는 뭐냐면은 탄산수에 알코올을 넣고 플레이버를 넣는 것을 라고도 하고요. 다른 회사들은 알코올을 설탕이죠. 설탕에다가 발효를 해서 플레이버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칼로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좀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애플사라든지 과일 맥주 같이 이렇게 좀 전통적인 그러한 와인이나 맥주가 아니라
좀 퓨전화된 그러한 술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도 지금 상당히 홈술이 되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고요. 1인당 연평균 이제 주류 소비량을 보면은 1위는 몰도바라고 해서 18.22리터입니다. 우리나라는 13위 정도 되네요. 그래가지고 14.8리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한 맥주가 43%, 그 다음에 증류주가 39%, 와인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홈술이 인기 품목이고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트렌드 요인으로는 생활이 일단 변화하고 있고요. 락다운 때문에 많이 변화했고 음주인주 인구 및 음용 범위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성 인권들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성 음주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국의 트렌디한 제품이라고 해서 버번 위스키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버번이 많이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서히 버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버번의 역사와 정의는 18세기 켄터키주의 버번 카운티에서 옥수수가 이제 바다 생산되니까 이게 겨울에 썩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보관하기 위해서 옥수수로 만든 위스키를 제조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게 기원이 됩니다. 특히 바닐라 향과 단맛으로 전국에서 지금 인기를 하고 있고 1980년부터 버번 위스키로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버번 위스키에 대한 데피니션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반드시 미국에서 제작을 해야만 하고요. 요거는 좀 최근에 약간 완화됐습니다. 미국에서 꼭 안 해도 버번 위스키를 달 수가 있고요. 2번부터 4번까지 꼭 지켜야 됩니다. 옥수수를 최소한 51%는 사용해야 되고 새 옥구통만은 사용해야 되고 알코올 도수가 40% 이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첨가물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도 좀 팁을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팁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위스키는 뭐고 데킬라는 뭐고 진은 뭐고 보드카는 뭐냐? 그러면 정의는 위스키라고 하면 스코틀랜드나 미국, 일본 등에서 하는데 곡물을 사용해서 만든 가장 보편적인 증류주입니다. 4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히비키라든지 뭐 많은 위스키, 대부분의 위스키들이 여기 속합니다. 데킬라는 멕시코가 주요 산지고 용설란이라고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의 발효 시럽을 증류하면서 4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진은 영국이 주로 메인이고요. 나머지 국가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곡물에 주니퍼 베리하고 향신료를 추가한 겁니다. 알코올 도수도 물론 40도 이상이어야 되고요. 보드카는 다들 아다시피 러시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썼지만은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스카치 위스키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면 또 데피니션이 필요합니다.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면 이제 여기 보면 WWA라고 해서 월드와이드 위스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월드와이드한 위스키를 관장하는 단체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일동 막걸리다 그러면은 막걸리다 그러면 일동 뭐 단위조합 뭐 이 정도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면 보리로 싹 틔운 내가를 당화해서 스코틀랜드에서 3년 이상 옥구통 수송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를 좀 항상 주장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플랫폼이라든지 요새 뭐 비즈니스 모델 뭐 마케팅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류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죠. 법성포 조기가 유명한데 다들 법성포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성포에 뭐 예를 들자면은 법성리에 법성동에 김신혜 아저씨가 말린 덕장 3개 중에서 A 덕장에서 말렸는데 첫 번째 라인에서 말린 그 조기가 1등이다. 전 세계 1등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부르고뉴 얘기입니다. 부르고뉴 와인을 보시면은 부르고뉴 지방의 뭐 무슨 와이너리에 무슨 어디 밭에 어느 일항까지 들어갑니다. 일항에까지 가가지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훌륭한 와인이 생산하거든요. 결국 와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서 품질이 좋지만은 결국 그거를 비즈니스하고 플랫폼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플랫폼 작업, 비즈니스 작업 이런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위스키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피트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피트는 뭐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메가는 뭐냐면 보리를 싹 틔운 겁니다.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를 건조를 할 때 사용하는 2탄 원료로서 석탄화되지 않고 땅에 축적된 자연 퇴적물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땅에 있는 석탄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이런 식물류들이 땅에 묻혀서 아직 석탄화되지 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리를 말릴 때 그 연기로 이제 그을리게 되는데, 이걸 강하게 그을리느냐 약하게 그을리느냐에 따라서 위스키의 풍미가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위스키의 거는 그렇게 많이 2탄이라는 것이, 피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정통 스코치 위스키와 제3구의 저도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게 골든블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골든블루 많이 드실 겁니다 아마. 골든블루 기억 드실 때는 잘 기억 안 나시지만은 골든블루 보시면은 연산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9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WW 월드와이드 위스키 어소시에이션에서 규제를 해서 결국은 연산을 골든블루는 영국에서 원액을 가져다 호주에서 머틀링을 합니다. 결국은 월드와이드 위스키, 그러니까 자기네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규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연산이 있어도 좋다고 그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가져야 된다, 데피니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데, 항상 골든블루를 제가 예를 많이 듭니다. 여기도 이제 19년 하면 19년산 에이징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주류 시장의 유럽 시장 트렌드입니다. 유럽 시장은 영국에서는 샴페인이 좀 몰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놀로라고 해서 로 알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무알콜, 저알콜 비중이 상당히 음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보시면은 또 다른 팁인데요. 최근에 이제 무알콜 맥주라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카스 제로다, 클라우드 제로 클리어다, 하이네켄 제로다, 이런 광고를 좀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알콜 맥주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제조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맥주를 제조하는 공법인데, 보리를 싹 튀어서 아까 메가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거를 끓입니다. 끓이면 이제 즙이 되거든요. 즙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부터 나눕니다. 그래서 발효하지 않는 비발효 공법이냐 발효하는 공법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비발효 공법은 여기다가 만든 맥즙을 그냥 여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탄산하고 호흡을 섞어서 그냥 제품을 만듭니다. 결국 맥주만 만들고 나서는 결국은 맥주 과정을 다 안 거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효모를 투입하고 발효공법인데 맥주까지 다 완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코올을 분리를 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나라 무알콜 맥주는 주로 위의 방법들이고, 글로벌리하게 외국 제품들은 밑에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위하고 아래로 하면은 장단점이 분명하고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위에 비발효 공법으로 가면은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이제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은 맥즙 냄새라고 나는데, 아마 이런 맛을 보면 이상하게 쿵쿵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맛이 이제 오리지널 맛이 맥주의 맛이 잘 안 나고 이상한 냄새가 좀 많이 난다라는 것하고, 밑으로 가면은
이제 맥주를 만들어서 알코올을 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맥주 맛하고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은 높은데 이게 음료기 때문에 그 주류 세금 차이 때문에 좀 싸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맥주 맛은 거진 비슷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드셔보시면은 맥주라고 하실 텐데 여기 우리나라 주세법이 또 하나 단점이 굉장히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국내 주세법상 주류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류라 하면 데피니션이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입니다.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이 술입니다. 아니 1도 이상입니다. 그럼 그 술이라고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클리어 제로나 이런 건 0도지만은 뭐 예를 들어 음료수 같은 데에다가 0.5%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진짜 못 드시는 분들 음료수나 아니면 바카스가 그러던가요? 음료수를 먹으면 얼굴 빨개지는 분이 계세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알코올이 0.몇%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법상 술이 아니기 때문에 술이라는 표시는 안 하지만 하여튼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가 1도 미만은 다 술이 아니게 표현되기 때문에 술 못 드시는 분은 그거 좀 유의하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술 못 드시는 분들 음주운전도 걸 수 있습니다. 그런 예도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세법의 우리나라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글로벌 주류 시장에 있어서의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은 전형적으로 이제 맥주가 강한 이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맥주도 많고요. 한 54%. 그 다음에 일본 주류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특이한 점은 우리가 사케의 나라가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기준 보시면 알겠지만 청주가 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0년 전에 제가 일본 출장을 좀 많이 다녔는데 젊은 친구들이 일본 사케를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이미지가 꼰대들의 술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에서도 일본 사케를 잘 안 마셔요.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2, 3년 동안 내가 일본 출장을 안 가봐가지고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사케를 잘 안 마시고 오히려 맥주라든지 위스키라든지 아니면 니주알이라든지 이쪽으로 소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소주는 또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사케가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되고 옆에 보시면 소주가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증류 소주 이렇게 나누듯이 일본서도 감류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소주가 상당히 많고 실은 소주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참이슬하면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일본서 가면 소주가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소주가 상당히 좀 위력을 발휘한 시장이고 위스키가 9%, 와인 얘기 일본 와인은 참고적으로 하는 말씀드리면은 올해부터 유럽과의 FTA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관세가 제로가 됐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본 놀러 가시면 출장 가실 때 유로 와인 사시면은 아주 세트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발동됐으니까 저도 다음에 한번 가보면 이제 한 병 사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 중심 속에 이제 계속해서 판도가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 또 제산 맥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제산 맥주라는 것이 저가의 제산 맥주라는 것이 성장을 해서 기린 맥주가 20년 만에 시장 1위를 탈환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19년도에 맥주의 순위가 아사히, 기린, 산토리, 삿포로 이런 순위였는데 2020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린이 1등으로 올라섰고요. 아사히가 2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원인은 일본의 제산 맥주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기린의 혼기린이라는 그런 것이 37%, 아사히는 클리어라는 제품이 있고 삿포로도 있고 산토리도 있습니다. 이런 제산 맥주류의 것들이 경쟁해서 기린이 이기면서 1등을 다시 되찾았는데요. 여기도 이제 또 제산 맥주를 얘기하려면 일본의 주세법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술은 전부 다 세법, 지금 제가 주세법 하는데 술만을 위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그런 예는 없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주세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술은
법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것이 술하고 담배가 가장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이제 세수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한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요새는 좀 뒤바뀌었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세수가 우리나라의 17인가 18%까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세가 전체 세금의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7%, 18% 갔는데 최근은 뭐 2%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2%,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민 건강이 먼저가 돼 있지 순서가 좀 뒤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산 맥주가 있는데 정의를 보시면은 여기 함량 보이시죠? 메가 아까 보리를 만드는 것을 메가라고 그랬는데 메가가 67% 이상이 되면은 맥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아사히 맥주 이런 게 이제 여기 해당되고요. 30% 이상이면은 메가가 30% 이상 발포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격은 140엔 소매가죠. 이제 330엔 소매가고 이제 밑에 제산 맥주가 이제 대체 국물로 있어서 맥주 보리 메가에 대한 함량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메가를 몇 %를 써야 된다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를 낮출 수가 있고 세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엔 정도에 판매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맥주를 먹어보면 아주 그렇게 가격을 막 2배 정도 맛 차이가 난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좀 그래도 역시 맥주가 맛있긴 하지만 제 입에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일본도 결국은 주세법에 의해서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우리나라도 이제 데피니션을 봤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주세법에서는 메가가 10% 이상이면 다 맥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카스, 테라 뭐 이런 것은 10% 이상이니까 실은 몇 %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회사에 있는 경영진하고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 정도만 알고 그건 대외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포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10% 미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필라이트, 필리굿 이런 거 아마 마트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포주거든요. 예, 그거는 메가가 10%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가 낮지만 또 세금이 낮습니다. 이제 세금이 낮으니까 그만큼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필라이트, 필리굿을 파서 가격이 낮아서 과연 이익이 적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수주를 얘기하면 항상 주세법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금에 관한 거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전체적으로 한 99조 5천억 정도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원래는 항상 코로나 전과 이게 좀 특별한 숫자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한 3%에서 5% 정도를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마이너스 2%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보면은 뭐 대부분 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소맥 못 말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여기도 증가만 숫자인데 소주도 마이너스 3%, 맥주도 마이너스 4%. 와인이 29%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가 났고요. 뭐 원인은 뭐 간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뭐 주류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류 총량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는 알코올의 양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못 먹으면 집에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먹게 되니까 집에서 뭐 드시게 되면은 소주 드시는 분은 없으잖아요. 밖에서는 소주를 먹어도 집에서는 잘 안 드시잖아요. 그다음에 집에서 드시면은 맥주는 배불러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와이프하고 같이 식구들하고 와인 한 잔 먹는 게 보면서 30%씩 늘는 그런 성장을 보였습니다. 카테고리별 MS는 소주가 한 39% 이게 좀 비중이 늘었습니다. 준 겁니다. 원래 한 41 이렇게 나가거든요. 맥주도 31%인데 이것도 좀 많이 좀 줄어있는 숫자고요. 와인이 10%인데 이게
한 과거에는 코로나 전에는 한 7% 정도가 됐는데 와인만 늘어있는 숫자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가정시장이 코로나 후에 좀 늘었다. 유흥시장은 당연히 줄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 주류시장은 비대면, 그다음에 근거리 시장을 통해서 가정 소비자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뭐 명확합니다. 대형마트 마이너스 5.8%, 백화점 19%, 좀 먼데 있는 거죠. 슈퍼 3.4% 늘었고요. 그다음에 CBS가 그다음에 슈퍼도 늘었습니다. 결국 멀리 가야만 되는 데는 다 줄고 가까이 있는 데는 동네 그 슬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슬리퍼스 입고 나갈 수 있는 데는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와인 얘기를 아까 30%를 늘었던데 와인의 중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와인이 지금 세 번째 3차 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다음에 뭐 저희 자랑 같지만은 저희 L&B에서 이마트에다가 4,900원짜리 도스쿠파스를 런칭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면서. 그래서 와인의 가격을 거의 대중화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 200만 병, 300만 병이 아주 맥주처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와인의 중용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80%, CU도 80%, GS,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엄청난 지금 매출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와인의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과연 품목별로 어느 게 많이 비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레드가 한 57%, 화이트가 23%, 스파클링이 18%가 됩니다. 이 비중은 레드가 조금씩 들고 있고요. 화이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파클링하고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와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시는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레드를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화이트나 스파클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지역별로 보면 역시 프랑스가 1등입니다. 57%, 칠레가 14%, 이탈리아 13%, 미국 12%. 여기가 이제 칠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칠레도 결국 또 FTA 얘기입니다. 칠레 와인들 많이들 드실 텐데 결국 칠레 와인이 싸냐? 왜 싸냐? 싼 게 아니라요. 가격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데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는 한 칠레 FTA가 되면서 관세로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안 붙기 때문에 싼 거지 가격을 낮춰받는 게 아니에요. 가격 받을 것도 다 받습니다. 각 회사에서. 그래서 최근에 흐름은 프랑스가 약간 좀 줄어들고 칠레는 좀 주춤하고 그다음 미국 와인이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유학 갔다 오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와인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좀 계속해서 답보를 하고 있고 스페인도 약간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다음번 팁은요. 집이나 이렇게 하셨을 때 와인 드신다 그럴 때 손님 오거나 했을 때 잔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잔을 뭐 한 잔 가지고 마실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음식을 내오기 전에 이제 웰컴 드링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오실 때 스파클링 와인을 한 잔을 이제 대접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앉으시면서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하면서 그때는 이러한 좀 좁은 이렇게 맨 왼쪽에 있죠. 좁은 이제 스파클링 스타일의 잔을 써서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은 이제는 전체 요리를 좀 약간 차가운 그런 요리가 나왔을 때는 화이트 와인을 쓰게 되는데 화이트 와인 잔이 좀 따로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 그다음에 작은 네버림으로 찬 온도와 아로마를 보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 버건디 스타일, 이거 좀 볼이 넓은 버건디 스타일과 오른쪽에 보르도 스타일의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레드 와인 주로 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처음에는 웰컴 드링크로는 스파클링 와인, 그 다음에는 찬 음식이 나왔을 때는 전체를 요리를 했을 때는 화이트 와인, 메인 요리를 했을 때는 레드 와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잔을 4잔을 하기가 좀 번거로우시면은 레드 와인은 뭐 하나 정도 생략해서 한 3개 정도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격식을 다 갖춘
좋은 와인 잔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팁은 요건 아시는 분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와인이 내가 사는 와인이 과연 비싸냐 싸냐 라고 했을 때 팁입니다. 비비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와인설처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짜니까 다 구글 플레이스테이션인가요? 뭐 거기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물론 우리나라 애가 아닙니다. 외국 애이긴 하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쳐서 내가 검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라벨을 찍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찍으면은 거기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된 와인을 되니까 현지 가격이 뭐 기준이 뭐냐? 검색된 와인의 현지 가격이 한 2배 미만이다. 그러면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라서 이게 지금 운송료가 많이 지금 내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2배 미만이다. 그럼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아주 싼 와인입니다. 그리고 2.3배 정도 미만이다. 그러면 저렴하다. 그리고 2.5배에서 2.8배다. 그러면 적당하다. 그 다음 3배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 좀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스페인산 에고메이를 이게 쳐보시면은 7.45 유로가 나옵니다. 그럼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인근에 있는 네덜란드가 13,500원 정도 되고요. 거기도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넘어가야 되니까 운송료가 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트레이더스에 가보시면 지금 24,98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플 까시고 보시면은 금방금방 거기 한 와인에 대해서 가격뿐만 아니라 이 와인은 어떤 거고 어떤 맛이고 뭐 어떤 특색이 있고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다 쓰시는 분 많고요. 요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 시장, 국내 맥주 시장입니다. 맥주 시장은 카스테라 다 아시는 걸 거고 수입 맥주가 한 2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맥주의 성장 요인은 역시 세금,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종가세는 수입하는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기준으로 매기는 거고 종량세는 양에 대해서 매기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종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입 맥주만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 원인은 크라프트 맥주 회사의 사람들이 계속 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마트에 가보시면 수입 맥주 4캔 하는데 그런 이제 약간 B급이라고 해서 저가 맥주들이 수익이 나빠지는 거죠. 비싼 맥주는 좀 싸지고 싼 맥주는 좀 비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수입 맥주의 비중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가면서 이제 비싼 맥주들이 비중이 올라가게 되고 저가에 있는 맥주들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가격을 과연 종가세와 종량세를 표시한 건데요. 주세가 예를 들면 1,000원이다. 그러면은 주세가 720원이고 72%고요. 교육세가 주세의 30%입니다. 세금의 합계가 936원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가세가 또 10% 붙죠. 그러면 103%가 됩니다. 결국 우리 마진이나 뭐 운송비 전부 다 빼고 원가만 계산해도 더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운송료, 보관료, 우리 마진 하면은 거긴 한 2배 안에서 3배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서 국산 맥주가 절세 효과가 있고 수입 맥주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팁은 많이들 아실 텐데 우리나라 맥주의 한 97, 8%는 라거 맥주입니다. 그러면 라거와 우리나라 요즘 한창 에일 맥주 많습니다. 에일이 뭐냐? 에일은 결국 상면 발효 맥주입니다. 상면 발효라고 하면 맥주를 발효할 때 효모를 넣게 되거든요. 효모가 탱크에서 위로 뜨느냐, 얘네가 밑으로 가라앉느냐 해서 상면 발효다. 위로 뜨는 애들이 상면 발효하는 거고 아래로 가라앉는 애들이 하면 발효입니다. 에일은 정상 온도, 평균 온도에서 그냥 발효를 하고요. 애들이 다 위로 뜹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좀 진한 맛의 맥주들이 많이 나오고요. 부드럽고 풍성한 맛, 진한 맛들이 많이 나오고 개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라거는 애들이 밑으로 가라앉는 애들이고 대중적인 그런 맛입니다. 최근에 크라프트 맥주들은 많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크라프트 뭐 말편이 곰편이 많은데 그러면 걔네들의 실력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이것도 또 다른 여기 안 썼는데 크라프트 맥주 조그만 회사에서 라거를 맛있게 만들면 그 회사는 실력이 훌륭한 겁니다. 그 크라프트 회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에일이라든지 예를 들자 특색 있는 거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라거라든지 이렇게 메인은 참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그만 크라프트 회사가 라거를 잘 만든다, 맛있다 그러면 그 애는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류식 소주입니다. 증류식 소주가 최근에는 한 700억 시장까지 갔는데요. 증류식 소주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증류식 소주 잘 모르실 테니까 밑에 보시면은 화요라든지 일품질로 대장고 이런 겁니다. 요새 남자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건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옆에 보시면은 희석식 소주하고 비교가 되죠. 이게 처음처럼 참이슬 이런 겁니다. 이거는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료는 쌀, 누룩, 고구마 이런 것을 가지고 곡류를 이제 끓입니다. 쌀, 물을 해서 끓여서 저기 밑에 보시면 독구리 있죠? 독구리라고 그러나요, 저거를? 저 밑에다가 놓고서 맑은 술을 넣고서 이제 증류를 하게 되면은 에틸알코올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기화가 돼서 위로 해가지고 맨 위에 보면 찬물이 있거든요. 냉각수에 물을 놔두면 차가지고 밑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게 이제 소주가 되고 안동 소주를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희석식 소주는 타피오카라든지 사탕수수 같은 거를 만드는데요. 주종이란 단어가 됩니다. 이제. 주종은 뭐냐면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켜서 알코올 성분 95% 이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종을 갖다가 물과 첨가물을 섞어서 만듭니다. 요거를 여기 또 다른 얘기는 제 완전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소주 회사도 당연히 있었고 처음처럼 마케팅도 했지만 실은 저는 와인 회사로 와서 소주를 잘 안 마십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주정에 관한 겁니다. 주정이 대부분 다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해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어디서 수입해오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무슨 브라질에 이런 데 사탕수수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국 주정회사가 우리나라가 7개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주 회사가 10개인가 11개인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한국 주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주정 판매 주식회사. 주정 판매 주식회사 왔다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회사의 주정은 같다는 거죠.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정 회사의 95%짜리는 이 한국 주판에서 수입을 해와서 다 배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구조를 물론 알 수는 있지만 저같이 마케팅 본부장 하던 사람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 안에 한국 주정 판매 주식회사 모임에 가야지 대충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구조가 주정을 정부에 계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주정을 선택하실 때 할 때 싼 것만 삽니다. 싼 것만. 올해 사탕수수가 싸다 하면 사탕수수를 사고 예를 들자면 올해 사탕수수가 올랐어. 그러면 타피오카가 내렸다. 그러면 타피오카를 사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쎄 소주를 잘 안 마십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을 해서 여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위스키 시장이 한 3천억 가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김영란법이니 그다음 코로나니 해서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2001년에. 그거는 이제 위스키에 있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음서렁이라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정에서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볼. 최근에 팁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이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무슨
잭다니엘 제콕이라 그러죠. 그걸 많이 먹었는데 요즘 제콕 먹으면은 좀 노땅이라 그러고요. 하이볼이란 걸 먹는데 하이볼은 뭐냐면 또 이건 일본의 산토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산토리가 1890년대 위스키를 시작을 했는데요. 1930년대에 자기네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품질이 다 못 따라가다니까 재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하이볼이라는 걸 각구빙이라고 그러죠. 각처럼 생긴 산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이볼이라고 해서 섞어 마시는 그런 문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쭉 오다가 1990년대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인기를 다시 얻기 시작해가지고요. 일본 위스키가 하면서 최근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들어왔을 때는 거의 이 하이볼이 유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시면 좀 힙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스키 한 30ml에다가 소다수를 넣고 레몬 한 조각 넣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하이볼입니다. 맨 옆에는 에반 윌리엄스는 저희 제품인데 죄송한데 버번입니다. 이 위스키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거 만들어서. 그다음 또 하나는 옆에 보시면 버번 아보카도라고 있습니다. 이제 실은 저도 이거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버번에다가 아보카도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위스키 스타우터라 그래서 위스키와 그다음에 기네스라는 맥주 있죠. 기네스 맥주 맛있잖아요. 거기다가 레몬까지 넣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최근에 먹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크로징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요새 겨울인데 그러면은 요새 좀 날씨도 추운데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포트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포르투갈 건데 이제 만드는 것은 당분을 먹어서 발효하는 소모를 도중에 제거해서 당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포트와인의 기호는 또 히스토리를 들어야지 또 재미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신대륙을 가야 되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인을 싣고 가다 보니 자꾸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와인에다가 이제 주정을 섞은 거죠. 이제. 그러면 강해지니까. 그래서 그게 상하지 않고. 그래서 포트와인이 시작을 했고요. 포트와인은 거의 대부분 포르투갈에서만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인, 포트와인은 대부분 좀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치가 같은데 이제 겨울에 왔을 때 이제 견과류라든지 초콜릿 같은 거하고 해서 같이 먹으면은 달달하고 아주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거는 많이 못 먹습니다. 한 잔 정도 해서 다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뱅쇼라고 합니다. 겨울에 이제 많이 드셔봤는데 아마 요즘 우리나라도 뱅쇼 파는 식당이 많이 늘었어요. 뱅쇼는 따뜻한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사람들 많이들 먹고 있고요. 겨울에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과 물과 시나몬, 과일, 설탕 그래서 10분 정도 끓이면 뱅쇼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제 얘기는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건강 안 좋으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조사를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술의 과연 미닝이 뭐냐? 그러면 조사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 해소하고 술 마신다. 두 번째는 취하기 위해서 먹는다. 뭐 비슷하긴 한데 세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화의 매개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색하니까 술을 마시면서 대화의 매개체로서 술을 마신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처럼 할 때도 그런 마케팅 캠페인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술은 권장해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거기에 따른 잘 맞는 술 한 잔씩 하면서 대화의 매개체로 쓰시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잠깐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고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오 대표님, 저 강연 잘 들었는데 요새 자꾸 홈술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떤 분이 LG에서 무슨 수제 맥주 기계가 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어떤 거예요?
아, 궁금해서. 되게 그게- 비싸더라고요. 150만 원이 넘던데 200만 원짜리. 예. 그게 이제 LG에서 수제 맥주 만드는 기계를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세법에 또 아까 그거 계속 내가 법 얘기를 하잖아요. 주세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규제개혁 혁파 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다 계속 LG에서 이제 그 안건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규제를 그럼 완화해 주자라고 해서 그 완화가 됐고요. 그게 좀 위법이 아니다 하게 되는데 개인들이 이제 뭐 저는 안 해봤지만 개인들이 그거를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실제 기계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서 그러니까 제가 내 거를 꼭 해보고 싶겠다는 거는 뭐 하지만은 그 집이 뭐 좋은 맥주 많은데 그럴 필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소주가 옛날에는 뭐 23도, 24도 되다가 지금 이제 16도 레벨까지 내려갔는데 네. 그걸 더 내려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내려가면 뭐가 좋습니까? 왜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또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나죠. 그게 주세 때문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농담을 해서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요. 소비자들은 조금 더 계속해서 낮은 도수의 소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주는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겹살 드실 때 소주 안 먹고 어떻게 삼겹살을 먹겠습니까? 소주 나름의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은 계속해서 낮은 도수를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더 내려갈 겁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소주는 참이슬 진로가 닫히고 있기 때문에 진로가 기준입니다. 진로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에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내려갈 거고요. 한계는 어디냐면은 이제 알코올 도수가 내려가다 보면 이제 우리 술업계에서는 물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물 마시면 워터리한 맛인데 알코올 도수가 내려가면서 물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물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증류 소주를 0.0%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맛의 밸런스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지백을 보시면은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 좀 더 낮아졌을 텐데, 그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17도에 맞춰놨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한 반년, 1년 드시고요. 거기 입맛이 딱 길들여지잖아요. 16도보다 딱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길들여지시거든요. 그 다음에 좀 또 한 1년에 또 한 16도 내립니다. 그러면 또 길들여지시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차근차근이지만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무한정 내려가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죄송합니다. 과거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진로에서의 기술진들이 과연 얼마 맛을 구현하느냐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 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나오면서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와인 수입하는 회사 사장을 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물류 대란 나신 건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물류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수출하는 와이너리에서 전부 다 지금 가격 올려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 회사에 뭐 20%, 30% 계속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뭐 호주에서도 그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금은 연말까지는 저희가 아마 전 와인 회사가 아마 연말 가족 물량으로 팔 거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와인 가격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가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팁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 12월 연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한 가지, 마지막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재밌는 강연 잘 들었고요. 특히 요 홈텐딩,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저도 이제 자주 많이 해먹는데, 할 때마다 좀 고민이더라고요. 이거, 하이볼 만들 때, 희비기 같은 거 비싼 거 집어넣으려니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고민이 되던데 추천할 만한 뭐 이렇게 위스키 있으면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에반 윌리엄스 우리 법원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산토리의 가급빙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서 탄산수 말고 타서 마실 때는 이렇게 고가의 위스키를 하면 저희는 좀 죄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할 때는 좀 저가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락스에서만 드시는 분들은 진짜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딴 거 막 드시는 분 많잖아요.
꼭 타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시는 분은 많은데 그런 분들은 굳이 이렇게 비싼 거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창균 우리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하다는 말씀. 자, 그러면은 우선 일부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여기 보이시는 이 유튜브 링크는 제가 나중에 단톡이나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무리.